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스마트에이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3일 04일 버전으로 스마트에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기초입력에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 쪽에 3번 주택,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택분리과세 탭, 종합소득세 신고 단일분리과세 주택임대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단일분리과세 주택임대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 소득 중에 2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를 할 거고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른 타소득과 합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택분리과세 탭을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를 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면 3주택 이상이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3번 주택 탭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단일분리과세 주택임대라는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에이에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작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제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먼저 1주택은 비과세죠. 그런데 다만 기준시가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주택까지는 월세 합계만 가지고 총수익 금액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3주택부터는 월세 합계와 간주 임대료를 포함해서 수익 금액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 종합과세 하는 거, 그리고 간주 임대료를 마지막으로는 간주 임대료를 포함해서 작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번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분리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계산 구조인데요. 먼저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구분이 되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는 것은 필수이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자체는 선택이고 세무서는 필수인데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이 된 경우 등록임대주택으로 보여져서 필요경비가 미등록주택은 50%, 등록임대주택은 60%, 그리고 기본공제도 등록임대주택은 400만원, 미등록임대주택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세액 감면이 가능한데요. 4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엔 30%,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는 75%의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 구조를 먼저 보시고 스마트에이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단일분리과세 주택임대입니다. 해당 메뉴는 소득금액, 총수익금액 조정, 추가납부세액, 가사세, 소득세 계산 탭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코드란은 하단 메시지를 참고하셔서 501번부터 999번 코드로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 건물명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성명 옆에 업종 코드는 입력하시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저는 보증금 없이 월세 150만원으로 12개월이라고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세 수익금액이 1,800만원. 월세를 입력하는 순간 월세 수익금액부터 해서
과표까지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세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등록 임대주택 등록의 X죠.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인데 필요경비 50% 900만원 빠졌고요. 기본공제 200만원 해서 과표가 700만원이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14%죠. 그러면 스마트A에서 소득세 계산 탭에서 14% 계산해서 세액이 98만원으로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단일분리과세 주택임대라는 메뉴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고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만약에 타 소득과 합산해서 주택임대 소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택분리과세 탭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탭에서 임대주택 등록에 지금 현재 X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로 바꿔 변경을 해본다면 물론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이 입력되어야 하겠죠. 12개월 모두 등록을 한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등록을 동그라미로 변경이 되는 순간 필요경비 그리고 과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서 본다면 필요경비 60%, 1,800만원의 60%인 1,080만원이 필요경비로 차감이 되고 기본공제 400만원이 반영이 돼서 과세표준은 32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액계산, 소득세액계산 탭을 확인해 보면 종전에는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98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표가 7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줄고 세액 계산에서 44만 8천원의 산출세액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 세액 감면이 가능한데요. 저는 4년 이상 임차하는 30% 세액 감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세액 계산 탭에 세액 감면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신청서 서식을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메뉴는 신고 소득 구분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저는 지금 단일분리과세 주택임대로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 저장을 해주시고 세액 감면 신청서 삭제해볼까요? 제가 작성을 해놔서 만약에 새로 불러오기를 한다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세액 신청서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단일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탭에서 감면 세액 감면 불러오기를 처리를 하게 된다면 13만 4,400원 30%에 대한 세액 감면이 처리가 돼서 납부할 세액은 31만 3,600원이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엔 31만 3,600원이 되고요. 미등록임대주택은 종전에 아까 98만원으로 계산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서를 작성하는 예시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탭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입력을 해놓고요. 다음 주택분리과세 탭이 업그레이드를 받으시면 확인이 되실 텐데 주택분리과세 탭에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단일분리과세 주택임대라는 메뉴를 말씀을 드릴 때 150만원의 12개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를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기간을 입력을 하게 되고 월세를 입력합니다. 하게 되면 임대주택 등록 X,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 하여 과표가 나오고 과표 다음에 14%로 계산된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단일분류과세 주택임대는 만약에 이 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주택임대 소득만 있었다면 해당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입력된 값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근로소득과 주택분리과세 소득을 합산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탭에서 결정세액 쪽에 보시면 이 종합과세 61만 5천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1,175만원의 소득금액으로 계산된 값이고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이 98만원은 주택분리과세 탭에서 작성된 결정세액을 합산해서 납부할 총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근로소득과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 소득을 합산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이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스마트에이에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1, 2, 3이라는 메뉴에서 3번 주택 탭을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 안내 중에서 주택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확인을 해보면,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뺀 그 적수의 60%를 계산하고 일자를 계산을 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2.1%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중에서 케이스 3번으로 스마트에이 입력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케이스 3번은 A주택, B주택, C주택 총 3개의 주택의 임대 기간이 다른 예시입니다. A주택은 5월 28일까지는 2억 원, 그 이유는 3천만 원이 증가해서 2억 3천만 원, 그리고 B주택은 7월 24일까지는 2억 원, 그 이유는 7천만 원이 증가한 2억 7천만 원, C주택은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에서 본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제외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이 사례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3억 원이 보증금 3억 원을 차감할 때 어떤 적수가 더 큰지는 수동으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례대로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대로 입력을 해서 옮겨놓은 건데요. A주택의 경우라면 A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2억 원에서 3천만 원이 증가해서 2억 3천만 원, B주택은 1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서 2억 7천만 원, C주택은 1년 동안 1억 3천만 원의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임대일자별 보증금 잔액을 구해보면 5월 29일까지 한번 3개의 주택을 다시 계산하고, 다음 7월 25일까지 또 한 번 계산하고 12월 말일까지 한 번 계산을 해서 전체 9번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 누적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증금 잔액을 계산을 해보고 날짜별로 계산을 해보면 이 변경된 5월 28일, 7월 24일,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보증금 적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수를 계산해서 그 적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적수를 계산한 이유가 가장 큰 보증금 적수에서 3억 원을 차감해야 하기 때문인데, 5월 28일까지는 A주택의 보증금 적수와 B주택의 적수가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 A주택의 2억 원과 B주택의 1억 원 합쳐서 3억 원을 빼고 B주택부터 1억, C주택 1억 3천에서 2억 3천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적수를 계산해 봤을 때 A주택의 보증금 적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은 B주택이네요. 그러면 A주택에서 2억 3천 빼고 나머지 7천만 원은 B주택에서 빼서 B주택은 1억 3천만 원만 가지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다음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보증금 적수가 B주택이 제일 큽니다. B주택을 먼저 차감을 하고 나머지는 A주택이 크죠? 그럼 A주택에서 나머지 3천만원, 2억 7천만원과 3천만원을 빼서 순서대로 차감한 이후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 자료와 비교를 해본다면 (5월 28일까지는) 117만 5,079원, 7월 24일까지는 51만 1,595원, 12월 말일까지는 182만 2,684원, 원단이 좀 틀리네요. 이렇게 계산된 350만 9,357원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스마트A에서 입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별 등록이라는 탭에 A주택 사업자번호 입력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 임차인 정보 입력합니다. 2억 원의 보증금 받았고요. 2019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 바뀌지 않았고 동일하게 여기 2억 원인데 잘못 입력했네요. 이렇게 3천만 원 증가했죠? 3천만 원 입력을 하고 다음은 B주택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2억 원, 2019년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냥 넘어갈게요. 7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C주택 200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1년 동안 있었어요. 주택 3번은 주택개별 등록에 이와 같이 주택별로 입력을 해주고 일자별 보증금 잔액계산 탭으로 이동을 해서 주택개별 등록 불러오기 앞에 주택개별 등록 탭에 입력된 데이터 값을 불러옵니다. 불러왔죠? 불러와서 이 부분에서는 날짜별로 보증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대일자 자산별 잔액계산 탭에서 일자별 보증금 잔액 불러오기 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하여 확인해보면 총 수익금액의 산입할 금액 3509, 357 금액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스마트A에서는 보증금 적수가 큰 데이터에서 3억 원을 차감하는 화면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해당 메뉴를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주택은 3가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본 서식을 작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확인되실 거예요.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 코드에서 반드시 3번 주택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1000번에서는 사업소득, 2000번에서는 30번 부동산 임대소득, 그리고 3000번에서 주택임대소득 32번으로 회사 코드를 구분해서 기장을 하셨는데 1000번 사업소득 회사 코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회사 코드가 3000번이더라도 1000번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 코드에서 3번 주택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야 하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 회사 코드라는 부분을 보고 이 기능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회사 코드라는 부분은 종전에도 제공했던 기능인데 주택보증금 불러오기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장부를 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 코드를 넣고 제가 6월 달에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새로이 101호에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은 경우라고 입력을 해봤고요. 보증금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일자 자산별 잔액계산 쪽에서는 분리과세 여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3주택 이상의 주택 임대소득을 계산을 한다고 할 때, 그런데도 2천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면 분리과세 여부를 여로 작성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주택분리과세 탭의 상단 세로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3번 주택에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택분리과세 쪽에서 그 간주임대료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하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5월 13일 현재 주택임대소득을 스마트에이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보완돼서 스마트에이는 업그레이드가 추가로 될 예정이니까요. 작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